언어 문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처럼 거 가지고 한국처럼 참 문제가 많은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미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하자고 그러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지금 한국의 문자 사용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거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은 그럼 앞으로 이제 문자 정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 정책을 나아가는 데서 주의할 것은 언뜻 이 문자 정책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민족주의, 민족 전통, 또 국가주의, 혹은 또 국수주의라고도 부르죠. 예전에는 뭐 한글 전용자들이 국수주의자들이다 막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한글 전용자는 국수주의자 아니죠. 국수주의는 그 나라의 전통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나라는 신라, 고려,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전부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자를 안 쓰자는 한글 전형이 국수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런 명분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문 정책을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그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언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하여튼 단지 백성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백성 모두가 자기들의 그 기회를 다 균등히 가지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그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문 정책, 올바른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민족, 국가, 국수주의, 전통 가치 그런 거 나부랑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회를 균등히 갖고 자기의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충분히 할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태어난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어문 정책에 어떻게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강의를 많이 듣던 분 혹은 저를 아는 분들은 뭐 그냥 뭐 한자 쓰겠다 뭐 그 얘기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정 다른 생각이 때문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문 정책. 물론 제일 첫 번째 거는 이제 한자 사용 자유입니다. 사용 자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한문과 한문을 배워야만 학자 이제 그걸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을 탈피하고 이제 그 우리 언어 그대로 한글
걸로 발음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중요한 단어에 한자를 써서 학문적인 언어도 배우게 하는 거. 그리고 전 국민이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서 학문적인 언어를 이제 표현해서 쓰기도 하고 뭐 쉽게 쓰면은 거의 한글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의 언어 체계를 통일하는 거죠. 이제 옛날처럼 상류층은 한문, 하류층은 언문, 한글 혹은 뭐 그 요즘처럼 상류층은 영어, 일반 하류층은 한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행되어 왔던 것처럼 그 일본에서 100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에도 기여했던 그러한 이제 그 문자 사용의 자유 이제 우리식으로 언어를 쓰되 한문이 아닌 우리식으로 언어를 쓰되 한자를 사용해서 한자를 사용해서 지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역시 또 영어 사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웬 새삼스러운 영어 사용이냐, 이 말씀 하겠죠? 그런데 지금식으로 영어를 하면은, 물론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배우죠. 그런데 아무리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리의 간판, 뭐 목욕탕의 오픈 클로즈 같은 건 물론 다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되겠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일상 언어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기초적인 그 발음 체계와 기초적인 언어의 뿌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질화돼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려운 단어들, 영어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영어 원어민들은 그 발음의 뿌리에 있는 그 기초 의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들이 합성돼서 이제 그것을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어를 배우면서 그냥 영어 단어와 대응되는 한국어를 그냥, 배우기만 하죠. 외우기만 하죠. 단어 외우기만. 그러면 영어 단어의 개념을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도 얘기했던 이제 advocate라는 단어가 옹호한 자라는 말도 더한다, 보컬을 집어넣다, cat 하는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하는데 영어 원어민 항상 이런 말들을 쓰니까 보이스 뭐 이런 말을 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건 영어 지적 어휘들의 그런 개념들을 압니다. 미국에서 살아왔던가, 적어도 미국에 5년 정도 이제 안팎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영어 단어의 개념을 압니다. 마치 이제 우리말 한자 단어에서 한자 자체, 개개인의 글자를 알면서 단어를 아는 것과 그냥 이제 그 단어들, 그냥 뭐 명료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명자하고 료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냥 그런데 대충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할 뿐이죠. 이제 근데 이제 명자와 료자를 잘 아는 사람은 이제 이런 지적 어휘의 개념을 알지만 명료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명료하다면 명료한 거 확실한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개념을 모르면서 이제 단어를 배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반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공부해도 자기네 말은 이렇게 한자를 모르니까 단어의 어떤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영어는 영어대로 그렇게 한국어보다 더 배우지만은 영어의 핵심 단어들을 어휘들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민주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했죠.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미국의 뭐 수백만 원
여비 들고 오갈 수 있다거나 미국의 자녀들을 항상 유학시키는 그런 이제 상류층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국가가 되려면은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러면은 그야말로 옛날 전에 복거이 씨가 얘기하는 그런 영어 공용화를 해야 됩니다. 공용화. 그러니까 영어 공용화 복거이 씨가 얘기해서 영어 그냥 많이 쓰자 그런 얘기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어 공용화입니다. 이제 퍼블릭이라면 더 잘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공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이제 그러니까 공개된 모든 사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쓰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제 시대 실제로 얼마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내에서는 그냥 이렇게 당연히 우리말을 썼겠죠. 하지만 학교나 그런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일본어를 써가지도록 해가지고 공적 장소에서는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와 똑같이 이제 영어를 전부 학교라든지 뭐 동사무소에서의 서류 떼는 거라든지 뭐 모든 행정 동사무소 직원한테 뭐라고 뭐 욕을 할 때도 한다든가 물론 이제 공적 연설 뭐 담화문 대통령 담화문 이런 거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영어를 항상 쓰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게. 그렇게 하면은 일반 서민의 자제들도 영어에 대한 개념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평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우리 미국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소련은 이제 몽고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몽고 전통 글자가 있죠. 이렇게 하는 몽고. 그런데 이제 그 소련이 있을 때 외몽고 지방은 이제 독립국가 형식이지만 소련의 속국이었죠. 거기서 공적으로는 그 러시아 문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도 공문서는 러시아 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련의 점령 때는 아예 못 배우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몰래 배웠다고 합니다. 그 몽고 전통 문자를 집에서 언어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는 볼 수 있죠. 우리나라 한문을 이제 못 배우게 이렇게 뭐 막지는 않으니까 공교육으로 이제 막 억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국민이 완전히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몽고의 그런 경우처럼 원칙적으로는 금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지금도 영어 배우는 어떤 특수 영어 학급에서는 자기 클래스에서는 한국말 쓰면은 처벌받죠.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을 전국으로 넓혀서 가지고 전국으로 그게 다 이제 어려서부터 다 서민이든 그러니까 부유층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 어휘를 배우게 되고 이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었고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방안. 둘 다 사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그 한글 주의 한글이 최고인데 왜 뭐 한자를 쓰냐 영어를 쓰냐 이걸 한자하고 영어를 동격으로 보면서 그냥 막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한글 정보화라고 이름이 됐습니다. 정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글은 그 말, 밤, 배, 이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야말로 우리말의 고저, 장단음 이런 여러 가지 그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 밤, 배, 이런 말 써올 때 무슨 말인지 전부 모르죠, 이제. 그리고 말, 밤, 배, 이렇게 아무리 써봐야 모릅니다. 상성, 하성. 그러니까 짐승 할 때 소라고 하지만 우리가 소라고 하지 소라고 부르지 않죠. 야, 저기 소 한 마리가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저기 소 한 마리 있네. 그러니까 발음이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도 그 한글 똑같이 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현 기능이 상당히 이제 미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그렇다는 얘기 많이 있었죠. 이제 훈민정음에 저기 방점이 있었습니다. 방점. 고저 장단 초성 중성 중국어에 배운 분은 알겠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무슨 그 방점을 해가지고 억양을 다 했었죠. 그리고 저기 V, 푸, 즈 여러 가지 자음도 있고 또 모음도 또 아래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옥편 같은데 보면은 이게 좀 옛날 옥편 같으면은 모음들이 상당히 좀 복모음이 기괴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아주 그냥 한 모음이 한 너댓 개 그런 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많습니다. 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또 모음들이 그냥 막 현재 쓰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모아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음의 조합이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글의 방점을 다 살리고 자모음도 다 살리고 이렇게 더 많이 살려서 정보화 그야말로 영문자나 한자와의 못지않은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한글만 가지고도 지적인 상당히 복잡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지적인 표현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말하는 한글은 쉽다 그거하고는 좀 벗어나게 되죠. 상당히 어렵기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한글을 이렇게 제가 어떤 정보화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보과학적으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하면은 개량보다는 거의 80%는 복원이죠. 훈민정음의 복원인데 훈민정음도 물론 완벽한 글자 때면은 그 지적인 표현을 썼겠죠. 근데 그때도 근데 한문을 썼다는 거는 훈민정음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70~80%는 훈민정음 복원이지만 거기다 현대 감각을 더해가지고 더욱더 복잡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한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로도 그러니까 꼭 이제 물론 이렇게 한글 정보화를 해도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갔다 오겠죠. 그리고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아무래도 또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 학자라든지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단지 인맥 때문에 불리하거나 단지 그런 차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오히려 괜찮은데 제가 많이 얘기한 건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도 아닌 어정쩡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내에서만 있었던 사람이 외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실력면에서 훨씬 더 사실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로서 계속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길 그것이 있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무슨 특별히 뭐 한자를 주장한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그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 하늘의 뜻에 맞는 한국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영적인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네, 여기서 뭐 영적 본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민족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말 요새 또 쓰기도 하죠. 우리 민족성 그걸 지키자 그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심심찮게 했던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민족성을 지키자, 민족 정신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민족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니 뭐니 뭐 애국 그런 거를 말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분보다는 실리. 실제로 이런 이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우리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특히 그런 지도자가 한 분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실리적인 이제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국민은 어찌 보면 그때 편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가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과 그거에 저항하는 우리말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어느 정도는 지키자는 그런 조하고 이게 해방 후부터 이제 슈샤인보이, 올드미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영어 혼용 단어는 케이팝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새삼스레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것 그거는 이제 MB 정권 때 많이 그랬죠. 하여튼 그렇게 실리가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실리가 중하지 명분보다 실리가 중하지 그렇지 않느냐 민족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그냥 명분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막 계몽하고 막 강요를 해서 그럼 그 민족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하면 됩니다. 국민이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한일 합방도 국민 투표를 해서 정했으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한 주로 되는 걸 투표했는지 여론조사했는지 물어보니까 되게 이제 찬성한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안 해주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국민이 원한다고 해야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설사 원한다 해도 미국이 해주질 않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가 완전히 진짜 영어권 국가, 영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그런데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 원했다면은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국민이 원했다면은. 근데 현재
현재 우리의 영어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어 많이 쓴다 그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를 일상어로 막 쓰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영어는 어디에 쓰냐면 학술에 쓰고, 우리말로도 충분히 되는 이제 대학 과정 이공 학문을 전부 영어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백화점 간판, 카페 간판, 잡지 표지, 그러니까 표제어의 영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표제어로. 네. 그러니까 표제어, 왜냐면 이제 한글은 이제 한글로 글자 하나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하면 정지훈 그룹 가수 이름지만은 거기선 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비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빗자루 할 때 비도 이거고, 비에 해당하는 아닐 비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밤, 배, 눈, 말, 이거 글자 하나만 놓고는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은. 그러니까 표제어로는 옛날부터 쓰질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거의 쓰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50년대 그런데 우리 거리 간판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한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글로는 안 되고 한자도 못 쓰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쓰면은 두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영어로 쓰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영어의 사용법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뉴스에서도 무슨 이제는 김모씨, 간모씨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모씨보다 AC, BC 하는 게 더 편하다고 A, B, C 들어가는데 AC 그 욕하는 소리인데 맨날 AC 하는 거 참 듣기에 좀 거북하지만 어쨌든 그걸 좋다는 거 영어가 그저 좋다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제대로 영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학술이나 핵심적인 표제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학술이라든지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영어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영어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도 계층에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태까지 이공계층이 전부 영어로만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뭔가 좀 성공하려면 영어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갈 수밖에. 그런데 이제 영어 안 해고도 아직까지 상류층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사법고시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영어 건판사 임용할 때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죠. 사법고시. 근데 이제 사법고시를 로스쿨 법학대학원으로 바꾼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아무리 영어 그냥 통용사회지만은 범람사회지만 시험부까지 영어로 볼 수는 없겠죠, 그냥. 그러니까 시험은 한국어로 보여야 되니까 어떤 시험에 한 선발이면은 이런 이제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로스쿨 법학대학원 이런 데서
그거 졸업생을로 선발을 한다면은, 법학대학원에서는 영어 교재를 태반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원이 시험도 영어를 보고, 그러니까 영어가 역시 이 문과계 이제 인문계 그 상류층 입시에도 관문에도 영어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그 관건이 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로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그런 영어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참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설명을 아직 안 드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어에 의한 집중학습을 한 사람들이 상류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류층인 사람은 미국을 수시로 오갈 수 있으니까 자연히 영어에 아주 능통하게 돼 있고, 하여튼 그 상류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어를 통해서 이제 상류층에 이제 자기가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일반 그 계층이 영어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 이 상류층 미국을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적으로 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고 뭐 그걸 오매불망 기다려서 미국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상류층은 미국을 자기네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영어에 아주 능통하고 영어에 5년 10년 그러니까 미국에 5년 10년 있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를 어떤 개념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배워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한계가 있고 겨우 이제 끝에 달라붙든가 그 정도이고 이 상류층이 확실한 이제 그런 이제 언어 수단 이런 거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몇 년 혹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보내든가 아이돌 그룹도 이제 미국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층에 그렇게 어릴 때 담보 이제 상류층들은 미국을 보내가지고 영어가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먼저 번에 아드버키트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했듯이 미국인들은 그냥 이제 항상 영어를 쓰게 되면 이런 어려운 단어를 물론 평소에 쓰지는 않죠. 하지만은 애드 하면은 더하라 해서 애드라는 것이 이 더한다는 한자로 쓰면 더할 가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칼을 하니까 요거는 말씀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거는 터는 이제 그러는 사람 그런 인 혹은 자 그런 뜻이란 걸 아니까 이제 얘기를 더해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말에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한자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개념이 팍 들어오듯이 영어를 매일같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런 좀 어려운 단어라도 개념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은 우리말 자체는 이제 이 한자 자체를 알면은 개념을 알지만은 한자를 다 감추고 쓰지 않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배운 사람은 우리말 자체도 개념 없이 어려운 단어도 무조건 외우기만 하고 영어 자체 단어도 당연히 이 부분의 개념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애드버키트란 단어도 무조건 외우죠. 옹호하다. 근데 옹호하다란 말의 뜻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이중국으로 해서 영어든 우리말이든 그냥 고급 개념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려면은 국가 기관
의미로, 그러니까 중추적인 의미로 영어를 많이 쓴다면 그 학교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크고 작은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모두 영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일제시대에 정말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일본 정부가 더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금지하고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그걸 풍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게 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집안이 돈이 많아서 미국을 수시로 오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국내에서도 그 사람들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은, 전부 다가 영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내에서 이제 잘하는 하고 공부한 사람들, 미국을 오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영어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되고, 국내에서 그 상류층이나 일반 서민계층이나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지도층으로 올 때 거의 이제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불리함과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려면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영어화를 쓰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영어 회화, 평상시 항상 써가지고, 이런 이제 하부적인 그런 영어 단어 개념도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민주국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 민주국가가 되고, 그리고 영어를 많이 쓰려면은, 모든 국민이 이제 전부 다 영어를 이제 공공장소에서, 어느 공공장소냐면 학교하고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를 떼려고 할 때도 영어로 말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모두 다 영어를 다 체감화해가지고, 계층 분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잘하는 상류층, 미국으로 간 상류층과 우리 일반, 서민들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적인 개념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봐가지고 우리 말을 이제 변화시키고 이제 영어화를 하는 거,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로 그거를 자꾸 국수주의적인 그 개념, 국수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자꾸 그거를 비난한다. 그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어를 상류층으로 하려면은 국민도 모두 다 영어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민주국가가 됩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평소에 영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건 어차피 이거하고 또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한문을 양반만 알고 서민은 몰라가지고, 국가 통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신분 분화가 돼 있는데, 이제 고종의 국한문 운용 칙령 발표와 그리고 대한민국 초기 때는 이제 서민들도 전부 한자를 통용하고 쓰니까 이제 계층 분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한테 전부 한자를 사실상 사용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죠. 그런데 그 개념은 이제 쪽이 갖고 있으니까 상류층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사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한자를 없애고 영어로 이걸 대치시키는데, 영어를 겉으로는 상당히 많이 국민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많이 쓰라고. 그런데 이 한자를 국민한테 좀 가르치면 국민이 평상시에 쓰게 되는 것처럼 영어를 그렇게 훨씬 더 가르친다고 국민이 영어를 평상시에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럼 영어를 우리는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르치지 않느냐? 뭐가 비민주적이냐? 영어를 국가 기관 공용어로 하는데 초등학교 영어 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느냐? 그게 구실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서민이 아무리 영어를 학교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아니 미국에 오가는 그 상류층이 평상시에 미국 언어를 영어로 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적이 되게 하려면은 저절로 서민 계층에도 한자를 가르치면은 금방 다 쓰게 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서민한테 영어를 가르치면 금방 다 쓰게 되지 않지만 다 쓰게 되도록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도 이제 모든 걸 영어로 사용하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전부 영어를 쓰게 하고 한국말 쓰면은 이제 체벌을 하든 무슨 벌점을 주든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와 무슨 어디 행정 그런 거 전부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 그렇게들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거 뭐 자꾸 그렇게 옛날의 어떤 체제에 집착하는 거 이런 걸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영어 체제를 바꾸려면 바꾸자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영어를 쓰도록 그렇게 공용어를 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정 발표문 다 영어로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옆에 한국어를 변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미국과 똑같은 환경으로 이 나라를 만들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이게 한 주로 미국의 한 스테이트 한 주로 포함시켜 주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똑같은 미국과 똑같은 아류의 그런 지방으로 만들고 그래야 우리 국민도 민주적 국민이 되고 모든 국민이 미국과처럼 이제 기회의 평등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을 가진 나라가 되려면은 뭐 문자 교육을 하든 말든 더 신경 안 쓰고 하여튼 영어를 그렇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영어를 쓰게 하고 그렇게 미국과 거의 똑같은 환경을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니까 자꾸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우리가 5,000년 써온 대로 한자 위주의 지적 이제 문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영어 위주로의 이제 완전히 해방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패전 이후 완전히 영어의 나라를 바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고집할 힘도 없죠. 저희 이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지 힘이 없으니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할 힘도 안 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이런 자격은 있습니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모든 국민이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란 나라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상류층 언어, 학술어, 그거와 국민의 일상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영어를 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영어 사용을 권장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반껍데기 상류층에서만 쓰고 그냥 이제 표제어로만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SK 뭐 LG 뭐 그런 식으로 표제어 혹은 알파벳으로만 조금 계속 쓰고 그런 거 가지고는 바로 비민주 국가 이제 미국과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상류층으로 계속 남고 우리 국민들의 신분은 제한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상류층은
평상시에도 그냥 영어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그 고급 국가 이제 그 공적 이제 지식 언어에 이렇게 쉽게 이제 접근이 되지만은 일반 국민은 그냥 이제 그 지식을 하려면 스스로 일부러 그냥 끌어올라가 가지고 영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를 국민한테 그렇고 모든 그 정책을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진짜 어문 정책이라든지 민족 정신 이런 관련 정책은 뭐 여야가 서로 뭐 정쟁을 하기는커녕 뭐 우리는 뭐 하겠다, 우리들 정책은 뭐 하겠다 그렇게 발표도 안 합니다. 은근슬쩍 그냥 홍익인간을 없앤다고 그냥 없앤다 그걸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교육법 개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도록 모르면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는 이제 국힘당에서 뭐 하나 비난이나 그거 했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은근슬쩍 계속해서 이제 민족 문화 이런 것들 자꾸 사라지게 합니다. 근데 민족 문화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화낸다면은 그거 이제 구세되고 이제 명분만 보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욕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 바꿔도 좋다. 모든 전통문화 바꾸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국민 모두가 또 풀뿌리까지 전부 영어를 쓰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 물론 이제 한 100년, 500년 후에 목표가 그거인 것은 압니다. 어차피 이 나라는 전부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려는 수순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500년이 아니라 당장의 1, 200년이 문제죠.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나라의 지적인 근간 언어에, 접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은 계속해서 하류층이 되고, 자기가 왜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열심히 받고도 왜 자기가 취직이 안 되고, 자기가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뒤에 백이 없고, 집안에 부모가 미국에 보내주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해봤자 일이 잘 안 되고, 그런지 잘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왜 이렇게 세상이 자기가 무능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악순환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부는 문화정책을 분명히 밝히도록 국민은 압력을 가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밝혀서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영어를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국힘당 요새 또 올데이 라방이라든지 무슨 그런 식으로만 제목을 짓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그렇게 하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 국민 다 영어를 쓰게 해야지,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간판에 크게 쓰고 영어를 쓰고 그거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몰라.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쓰게 하고 모든 국민이 언어의 일치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가 언어의 이제 완전히 확 바꾼다. 그런 거 앞으로 구시대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단속한다. 실제로 박정희 때 한자 간판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하나 공약으로 내거십시오. 이제 국힘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게 쓰게 영어를 쓰도록 이렇게 바꾼다. 사실 MB 정권도 사실 공약이라든지 그런 데 하나도 없다가 그냥 갑자기 취임식 후에 자꾸 뭐 숙대 교수인가 누군가 뭐 자꾸 뭐죠 오렌지도 어린지로 해야 되고 모든 국민 영어를 써야 된다고 막 안 배우나 봐라 하고 배우면 안 배우면 손해하면서 그냥 모든 국민이 그때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알았는데 임기 동안에 죄다 그냥 거리의 간판 죄다 영어로 바뀌고 잡지 죄다 영어로 바뀌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약과 상관없이 자꾸 뒤에서 슬쩍슬쩍 변하고 이러니까 500년 후에 완전 영어화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미국이 합병을 안 해준데도 미국과 똑같은 나라가 되니까 민주국가가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적어도 1, 200년, 2, 300년 동안 우리 국민이 너무 고통받습니다.
과도기정, 예, 상류층은 계속 보유하지만 하류층은 일반 국민은 계속 한국말 이렇게 학술적 용어 그런 거 표현 능력도 없는 한국어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지적 그런 데서 소외될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국가를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민주국가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국민이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민한테 올바른 정보, 나라 국가의 정책을 올바로 전달하라, 올바로 전달해서 선택을 받으라. 이게 핵심, 이게 막 내세우는 주제지 무슨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한다. 뭐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듣는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다시 자꾸 높아나 별 차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잘 이해가 됐을까 하는 높아심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이해되셨다 싶고 더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